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다소 생소한 컨텐츠인데요. 미국 시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왜 올리냐면, 지금 재미교포들이 스티브 유, 그 매국노 새끼 때문에 다 그냥 도매금으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편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마치 무슨 교포가 무슨 전부 병역 기피자인 양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다소 해소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그 미국 시민권자는 재미교포들이요,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유승준과 같은 급으로 재미교포를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국 시민권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속지주의 국가 아닙니까? 일단 미국 영토, 영공, 영해 내에서만 태어나면 이유 불문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뭐 심지어 지나가는 항공기가 미국 상공을 날고 있을 때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걔 시민권 나와요. 예, 그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지주의를 이용한 원정 출산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건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나중에 교육 혜택이라든가 미국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원정 출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 살고 있는 교포들 입장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는 왜 이렇게 원정 출산을 많이 오냐? 니네 나라에 산부인과 없냐? 이런 소리 들으면 사실 여기 사는 교포 입장에서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렇죠. 좀 창피한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태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제 저 같은 케이스인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가지고 5년 이상 지내다가 5년 이상 지나면 시민권을 줍니다. 또 다만 미국 시민권자하고 국제 결혼을 하면 3년 만에 영주권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 전에 그럼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더라도 3년 만에 줘요. 그것이 합법적인 결혼이기만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리지널 이민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취업 비자라고 해서 미국에 어디 취업을 하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게 아니고 서울 주미 대사관에서 거기서 바로 영주권 비자를 받았어요. 거기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미국 공항에서 바로 영주권을 줍니다. 예, 이건 거부권이 없어요. 이미 모든 서류 심사를 이민국에서 해서 이 사람한테 이민 비자를 내줘라. 그래서 그러면 그 이민국의 명령이니까 서울에 있는 영사가 뭐 거부권이 없어요. 그 서류 한번 다시 훑어보는 뭐 그 정도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영주권을 받았고요. 영주권 비자를 받았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유승준 같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자기들 가족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힘들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케이스는 뭐냐면은요. 간혹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어, 관광비자로, 옛날에는 관광비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비자 입국이지만,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관광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여기 눌러 앉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눌러 앉아서 이제 뭐 저 한인들이 사업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미국 변호사, 이민 전문 변호사라고 이민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민 변호사들이 내가 너 영주권 나오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일을 맡겨. 그래서 그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병당 영주권 나오는데, 그 이민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받을 경우에 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한국은 죽었다 깨나도, 한국은 그냥 아무 외국으로도 못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일은 다 망가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냐?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죠. 그렇지만 이제 영주권이 나오면서 합법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걸 또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미국 법인데요.
그냥 카나다 국경이나 멕시코 국경 혹은 그 한국에서도 중국 놈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 타고 밀항하는 거. 이렇게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미립국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절대 안 내줍니다. 근데 또 예외가 딱 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미국에 살고 클린턴이 한번 이 제도를 시행했었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미립국한 사람들에게도 영주권을 주겠다. 신청해라. 근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미립국자가 영주권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미립국자로 있으면서도 어디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뭐 세금을 냈다든가 꾸준히 일을 했다든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그런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내가 어디서 살았다는 거 증명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전화요금 고지서, 뭐 전기세 고지서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돼요. 몇 년치를.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 정부에서나 가끔 시행하는데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랑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클린턴 대통령 외에는 그런 걸 했던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승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관광비자로 전 가족이 들어왔다가 아마 다 눌러 앉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3년이나 5년 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집안 식구들이 영주권을 받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5년 뒤에 시민권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시민권을 받았을 테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민 1세. 그럼 우리 같은 이민 1세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민 2세. 그럼 유승준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온 애들을 1.5세라고 불러요. 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자기가 뭐 주관해서 온 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포들끼리 그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예, 이제 그러고 그럼 이제 이 유승준은 1.5세, 저는 1세.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자식은 2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걸 나 따라왔다면 그건 1.5세 이렇게 이제 여기서 좀 구분하는 게 있고요. 병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민 1세들은요.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은 한국에서 다 병역 마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끝내고 온 사람이에요. 저 뭐 대부분 이민 1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나이 먹어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그 병역기 피자로 보는 자, 유승준과 같이 다 싸잡아서 그러지는 절대 말아주시기를 오해를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바로 그 비리가 적용되는 그 영주권 취득 방법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는 아주 인재를 등용 또 미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냐면 아주 무슨 굉장한 과학자 아니면 엄청난 스포츠 스타 뭐 예술인 예? BTS 같은 그런 거 말고요. 그 정말 음악인 미술인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미국이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영주권을 줘요. 모셔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따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사는 집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럼 내가 미국 가려면 영주권이 있어야도 이거 걱정 말라고 영주권 바로 내주겠다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진짜 참 잘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미국 유수에 있는 대학에서 뭐 MIT니 하버드니 예일이니 하는 그 이름만 대면 다 되면 아는 대학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했던 애가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그런 애들을 눈여겨봤다가 걔가 졸업생이 되는 해가 되면은 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로 오면 뭐 연봉 50만 불 줄게. 그리고 네 살 집도 주고 차도 줄게. 제발 우리 회사로 입사를 해달라. 참 취업하기 힘들지만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능력자들이죠. 그런데 그 학생이 해필이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를 가고 싶어도 나는 저 유학생 신분이라 당신네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돈 워리, 예?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을 작업을 다 해줘요. 우리가 이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 회사에다 갖다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영주권 문제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민국에다가 당신들이 빨리 우리 회사로 이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한 영주권을 내주셔 하고 회사가 이민국을 상대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그 큰 대기업의 변호사 소속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이민국 입장은 뭐냐면 야 니네 회사에서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 바로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미국 애들 사고방식이. 당연히 그럼 내줘야지 하고 그냥 이유 불문 내줍니다. 뭐 어느 연구소에 어느 뭐 생물학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나라로 이제 유학 끝나서 돌아가려고 하면 탁 잡아요. 너 우리 연구소에서 일해라. 연봉 30만 불 줄게. 집도 주고. 그러면 그냥 이건 뭐 미국에서 보통 영주권 나오기 기다리는 게요. 진짜 지루합니다.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냥 속성이에요. 이놈들이 이 미국 놈들이 웃기는 게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원칙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뛰어넘어요. 이 미국 국익에 도움되면. 그럼 그 사람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이 볼 자격이 되고 아니 그 정도 실력 있는 애들이 뭐 미국 시민권 시험 떨어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붙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 케이스를 악용하는 게 바로 정치권이나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이재용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재용이가 미국으로 유학으로 왔어요. 그런데 언젠가 유학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이재용이를 알기나 합니까? 왜 데려갑니까? 그렇게 뛰어나다면 모르지만. 근데 얘는 삼성이라는 미국 현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 현지 법인에 얘가 취업을 해요. 이런 방법을 똑같이 써서 그럼 이제 삼성 현지 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이 사람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 미국은 이게 삼성이란 타이틀을 걸고 있어도 미국 기업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 현지에 있고 세금을 미국에 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럼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럼 이재용이가 이건 예예요. 5년이 지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럼 시민권 시험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내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이니 현대니 한화니 뭐 이런 데 재벌 회장이야. 근데 내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고 싶어. 그럼 미국에서 경영 수업도 시키고 선진 분무를 받아들이면서 영주권 받아. 시민권 받아. 그럼 다 해결되는데 이 방법 안 쓰겠습니까? 재계 거물들이. 또 정치권 인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아들이 지금 어느 대학에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들은 당신네 현지 법인에 좀 취직 좀 시켜주시오. 그렇게 하면 영주권 좀 하게. 아니 정치권 인사가 제의하는데 저 경제계에서 어느 재벌 회장이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 국회의원 같으면 뭐 삼성 현대 깔라면 국회에 나가서 한번 까면 회사가 뒤집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게 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문준용 씨 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다면 10중 8구 이 방법일 거예요. 10중 8구. 아니면 짜고 치는 고수톱이 있어요. 대기업에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들어가도 식당이 스폰서가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식당에 요리사가 필요한데 김치찌개 잘 끓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 한국 사람 중에 김치찌개 못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요리사를 못 구한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요리사를 못 구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김치찌개 기가 막히게 끓이니까 우리 식당에 이 사람을 취업해야만 우리 식당이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변호사가요.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게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하다못해 식당이 됐든 이게 다 취업비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취업비자. 그렇게 해서 유승준 아버지도 이 방법을 썼을 거예요. 변호사가 어디 뭐 식당이 됐든 세탁소가 됐든 그런 데 걸어놓고 그걸 스폰서라고 그러거든요. 영주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고 이제 그래서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또 기타 등등의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나라 사람은 특별히 뭐 영주권을 줘서 데려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인종이 있는데 어느 인종이 있는데 지구상에 살아있는 그 인종이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영주권 줘서 들어옵니다. 왜? 인종 보호 차원에서요.
예. 근데 그리고 아니면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내주는 법이 있어요. 왜 도미니카 공화국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 협정에 의해서 뭐 남미에 무슨 큰 홍수가 났다. 그래서 걔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럴 때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먹고 살게 그러니까 구제책을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대표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이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경제계 사람들이 쓰는 그 미국 제도를 악용하는 진짜 순수하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취업한 사람 그 사람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문준영 아들 같은 사람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면 바로 10중 8구 이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스티브 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유학하다가 어쨌든 정상 코스를 밟았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신검 받고 입대도 아니죠. 그 뭐 공익근무인가 뭔가 그거 소집 명령서 받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케이스가.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에 대해서 마치 다 그냥 다 한통 속으로 유승준과 같이 무슨 병역을 기피한 자 이렇게 오해해 주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하는 저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미교포 한국인들을 미국에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매일 눈으로 보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예. 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영상 별 중요한 게 아닌데, 뭐 혹시 미국 이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고, 제가 친한 그 이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모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같이 출연을 하든요 할 테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댓글 하나도 없으면 그냥 그만둘 거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꼭 미국 시민권자 미워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승준 같은 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